우리 어린이들에게 소개할 과학은 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과학이어야 됩니다. 너무 한쪽만 깊게 이해하다 보면 아이들은 취미를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학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럼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잘 많이 소개 안 돼 있고 이태리에서 유명한 거로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종대학에 한 60년보다 저 뒤에 난 사람입니다. 그래 아마 우리나라에서 배워가가 이태리에서 폼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은 노벨상 이기는 학생들 노벨상 또 따고 그 여러 가지 공부 잘하면은 그게 좀 더 외국에 퍼져 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세종대왕 널리 알리기 그런 것도 앞으로 하면 될 거예요. 여기서 태양의 후예 본 학생들이 있습니까? 예, 손 들어 보세요. 예, 태양의 후예 그 나오는데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그림이 뭐지요? 해바라기 나오고 그러지요. 이 뒤에 나오는 그림들이 전부 다 제 작품입니다. 해바라기. 딱 그 다음에 해바라기 나오니까 벌써 송혜교 얼굴이 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온 학생들도 과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잘하면 예술, 아트도 잘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공부 잘하면 얼마든지 의과대학 와가지고 의사도 하고 과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더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지요. 제가 엑스레이 가지고 아트를 하거든요. 왜 엑스레이 가지고 아트 하느냐? 겉에 사람만 그 겉을 보는데 속마음이 어떤지 속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을 보려고 우리가 그 엑스레이 찍어 진찰을 하잖아요. 근데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물은 속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 표현하는 도중에 태양의 후예 촬영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찾아와 거기 뒤에 이거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이 작품이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 1학년대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그 제 작품을 갖다 병원에 걸고서 이제 전시회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러면 섬지대 하잖아요. 자기 속살이 나오고 뼈가 나오고 그러니까 섬지대 하는데, 아 이런 엑스레이가 이런 멋있는 작품으로 바뀐다 그런 생각할 때 병원에 대해서 환자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고 편안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빨갛게 가운데 있는 게 해바라기인 줄 아는데 장미입니다. 그래서 장미를 갖다 엑스레이 찍어 가지고 안에 빨간 느낌이 드니까 장미의 영혼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청초한 느낌이 들면서 안에 느낌이 오는데, 우리가 장미를 겉으로 보는 그 장미의 그 모양보다도 속에 아주 아름다운 그 곡선의 미, 잎의 미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느끼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요거는 시라큐즈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인데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나무를 한 그 과학자 교수가 잘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점점 크니까 이것도 저기 접목하고 저것도 접목했는데 제일 처음에 살구나무에다가 사과도 접목하고 배도 접목하고 대추도 접목하니까 나중에 가을이 되니까 여러 가지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40가지 색깔로 핍니다. 이 나무 한 개에 가지고 40가지의 나무에서 막 각종의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가을 되면은 온갖 종류의 열매를 다 먹어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온 학생들은 저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가 크면서 자기 꿈을 굉장히 다양하게 키워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 그 부모님들도 같이 들어보고, 아, 이 아이들의 미래는 딱 한 개만 고정되는 게 아니다. 꿈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키워보고 여러 가지 한번 경험해봐도 될 수 있다. 더구나 사춘기 이전에서 그런 꿈을 가지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자면 저도 저기 어릴 때 그때 60년도에 아버지께서 저 용두산 공원에 데려가 가지고 전체 관측도 시키고 그런 꿈이 아직 남아 계속 전체 관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그런 걸 자꾸 권해주면은 너무 좋은데, 요즘 오다가 보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참 아쉬운 게 있어요. 학교 오거나 또는 학교 가는 때 보면 전부 다 땅만 보고 뭔가 쳐다보고 귀에 그 핸드폰 그 들으면서 가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하늘의 별도 한번 보고 옆에 꽃도 한번 보고 그런 다양한 느낌을 받으면서 통학을 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지금 너무 지금 저기 자기 그 주어진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을 너무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은 것 같아요.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한 개만 쫙 심어야 되지 않은데, 요즘 와서는 나무 한 개도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목적의 그런 저기 과일이 열리는 걸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만 잘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다 잘하는 게 더 아이들의 미래가 더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열심히 운동하라고 뭐 해놨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가 운동을 포기하면 그다음 갑자기 공부할 게 뭐예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개 플러스 자기가 하는 거 또 다른 것도 한번 가르치고 흥미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리 해준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 이런 다양한 그 과일이 열리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람한테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년부터 살았던 분이죠. 이태리에 살던 분인데 이분을 다시 직검으로 파악해 보면은 22가지의 박사를 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러면 22가지의 박사를 딴다면 하나에 4년씩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나이가 그리 들어도 박사 23가지 그거 다 받기 어렵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능력을 가질 때 그게 계속 다른 능력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때 그다음에 과학자고 예술가고 의사고 그렇게 해부학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뭐 도시 설계도 하고 전쟁 무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학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걸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여기 부산으로 따지면은 그때 경남 공고에 교장 선생님 하시고 서로 올라가셨거든요. 원래 산업 디자인을 좋아하시고 미술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하시는데 저 다빈치를 좋아하시가 저보고 어렸을 때 예술하고 과학을 갖다 굉장히 많이 직접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너는 다빈치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의과대학 가라 해가 그래가지고 의과대학 밀려왔습니다. 밀려오니까 갑자기 의과대학 와가 외우는 것만 하다니까 아유 죽을 맛이었어요. 죽을 맛이었지만 저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만들고 터득해가고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꼭 무슨 좋은 장짜리 맞고 부수장이 되고 그래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얼마나 훌륭하게 원하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게 우리 부모들하고 어른들의 입장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하라. 하고 보면은 과학과 예술을 같이 배우고 느껴라.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는 거는 왼쪽 뇌만 초로 발달합니다. 왼쪽 뇌가 디지털 뇌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요즘 와서 게임만 열심히 하는 애들 MRI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왼쪽 뇌는 발달하는데 오른쪽 뇌가 굉장히 불성실해져요. 근데 아트하는 사람은 주로 오른쪽 뇌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는 아날로그 뇌고 그 다음에 왼쪽 뇌는 디지털 뇌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해줘야 이게 잘 보조로 맞추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게임만 할 때 자꾸만 밖에 나가 전시회도 가보라 뭐 음악회도 가보라 그나잖아요. 그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서로가 이게 잘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하고 스캔은 그 디지털은 서로가 받쳐줘야만 발전을 합니다. 한 개만 가지고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디지털은 당장은 유용성이 많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과학이 발전하면 또 소용이 안 되거나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디지털과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교육시키면 대학교 가기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가기 힘든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 대학교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자퇴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학교 없애라는 것도 아닌데 스티브 잡스 같이 아주 독특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또 그 안에서 다양한 걸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대학을 가는 기회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또 공부를 한 개만 가르쳤다고 걔가 대학을 잘 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두루두루 많이 보고 잘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 가서도 자기의 능력을 많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예, 요게 제가 용두상호원에서 태양 흑점을 관측할 때입니다. 저때 제가 6살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시간만 나면 절 데리고 그 당시에 전시회가 있다든지 태양 관측이 있으면 데리고 다니면서 그 흑점 관측도 시키고 그렇게 굉장히 해서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 절 데리고 하시던 행동이 바로 이게 여러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온 그런 바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 키우는 그게 아마 지름길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창의력이 그러면 나는 조건이 다 갖춰야지 난 뭘 한다. 굉장히 비극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야 잘한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 요새 나왔죠. 누굽니까? 나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잘한다. 정유라잖아요. 10억짜리 말 사주면 나 올라타고 1등 하는데, 우리 여기 온 학생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힘들더라도 힘든 걸 극복해 가면서 자기는 창의력으로 뭔가 잘 만들어 간다. 그런 학생들이 될 겁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한 예술가인데 어느 날 이제 점점 이제 사지에 움직이면 사지가 뻣뻣해지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뻣뻣해지지 않으려면 계속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인팅을 하려고 그리려고 해도 사지가 뻣뻣해지니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맨날 걸어 다니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상황을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도 그 다음에 알프스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가 그 빙원 눈이 오는 데를 하루 내내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으로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건 인공위성에서 찍히거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은 갑자기 재밌는 그림이 나타났다.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해보니까 저 사람이 저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모든 조건이 좋아야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악조건에서 자기가 만들면 그 악조건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남보다 독특한 게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남이 못하는 거 독특한 걸 만들면 그때 그 사람은 앞날에 열리는 블루오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베스트 1등이 되는 거는 참 쉽습니다. 1등 나도 할 수 있어. 왜 그러면 혼자 하면 혼자 1등이잖아요. 10명 해도 혼자 1등 할 수 있죠. 100명 해도 자기는 1등 합니다. 1등은 원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 와서는 유니크, 독특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등 하는 거는 과거의 유산일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점점 모더니즘. 그러니까 19세기 초기 때 대량 생산할 때 1등 제품이 제일 좋던데 요즘 와서는 남들과 독특하면서 그게 더 멋있는 게 돼야만 그게 잘 팔려나가고 앞으로 더 우수한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유니크한 학생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면 되도록 노력해보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되기 바랍니다. 예, 이런 아주 멋있는 인공위성에서만 보이는 걸 하루 내내 걸어다니면서 저기 비군에다 만들고 있거든요. 자기 몸을 못 움직여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걸 최대한 만들어내니까 이런 멋있는 그런 아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쓰는 엑스레이 기계를 잠시 말씀을 드리죠. 여기 여자 선생님이 손대고 있는 게 요즘 와서 쓰는 엑스레이 기계고 환자가 누워 있죠. 저러면 검은 바탕에 흰 글을 해가지고 엑스레이 뼈가 이제 영상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는 저기 의료보험이 꽃을 찍는다고 의료보험에서 뭐 해주질 않더라고요. 사람이 다쳐서 아플 때만 의료보험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가 못 살 때 같으면 이거로 엑스레이 찍어 꽃을 찍으면 아마 야단 맞았겠지만 우리나라 그 사이에 선진국이 됐더라고요. 선진국이 되니까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 세상에 더 발전하는 세상에 와가지고 좀 더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인간화되는 그런 걸 갖다가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엑스레이 가지고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꽃도 찍고 미학적인 것 따져도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도중에 제가 이제 엑스레이를 가지고 이렇게 소라고동 있잖아요. 이 소라고동을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렇게 멋있게 나옵니다. 소라고동 참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작품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방에 어느덧 소라고동 껍질만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칫하면은 서울시 강남에 한 미래에 한 2000년 지나서 폐총이 나올지도 모르겠 정도로 막 소라고동이 많아졌습니다. 방 안에 소라고동이 많은데 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자리도 차지하지만 소라고동이 다 깨끗한 게 아니라 안에 소라고동 똥도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냄새도 나고 개뿔 냄새도 나고 그래요. 또 좀 잘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라고동 가지고 뭘 좀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한참 생각하는데 그 소라가 제 방에 잔뜩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소라의 아름다운 곡선이 있잖아요.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곡선이 예쁘잖아요. 이게 장미꽃을 저게 올리니까 딱 맞아요. 아, 예쁘게 나오죠. 아주 예쁘게 나오고 위는 장미고 아래는 소라고 아마 미래에는 이런 동물적인 거하고 식물적인 게 합쳐가지고 새로운 미를 만들지 않을까. 그건 제 이제 생각이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창의력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도중에 엑스레이를 가지고 저 자신을 표현하는데 뭐 어린 학생이지만 아버지 술 한 잔 드시는 거 본 적 있죠. 다 저도 와인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 자화상입니다.
와인 마시는 자화상을 찍어봤어요. 자, 목에 와인 내려갈 때 그 냄새가 느낌이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들지요. 예, 그래서 자기 자화상도 이래 하고 이렇게 자화상 앞에서 한 잔 마시면 맛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가 찍어보니까 영롱한 그런 꽃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참 보니까 이때까지 처음 보던 영상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꼭 저기 유리병에 들어있는 그런 영상 같이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가 이런 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제가 있는 병원에서 여러분들 CT 스캔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예, CT 스캔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CT 스캔의 기계거든요. 기계인데 CT 스캔이 어떻게 찍느냐 그러면 사람이 저리 있으면은 밖에 찍는 그 튜브하고 그 임영상을 만드는 게 삥삥삥삥 돌아가면서 가운데가 잘리듯이 나와요. 이 만든 사람이 누가 하운스필드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노벨상을 1973년에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속을 내면을 잘라보는 기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라보는 게 바로 어딘가 하면은 사람의 요 면적을 갖다가 쫙 잘라봅니다. 아시겠죠? 잘라보면은 이게 하나하나 저기 물을 이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단면적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사람을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아도 저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 머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상을 CT가 만들게 돼요. 아시겠죠? 이 CT를 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만 찍나요? 다른 것도 찍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찍어진 걸 주르륵 시리즈로 보면 동영상이 되죠. 그래서 요 다음에는 다른 물체를 4개를 찍어가지고 동영상이 나오고 엑스레이 영상에도 음악을 넣으면 아주 멋있는 예술 작품이 됩니다. 우리가 저기 엑스레이를 가지고 보면은 저 옆에서 보는 뼈와 같이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있을 땐 뼈가 아주 편안하지만 하의를 씹으면 저기 뼈 끝이 그 발가락 있는 데가 굽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오고 그런 통증이 많이 생기니까 그럴 때는 좀 너무 높은 굽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것도 엑스레이로 다 보인다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를 보면은 요즘은 다 디지털 시계대가 이런 시계 보기 힘든데 제가 이런 시계 구하려고 저기 중국까지 가서 사가지고 온 겁니다. 안에 저기 똑딱이로 돌아가는 거 있죠. 탭 시계. 근데 엑스레이는 그 소리를 표현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탭이 쭉 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죠? 예. 그래서 개종시계도 지가 울릴 때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 멋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리 또 개종시계 울리는데 같이 울려주고 제가 하는 걸 이렇게 가방도 만들고 뭐 그래요. 가방도 만드는데 어머니들 보면 제일 짓궂은 아버지가 어머니 그 가방 뒤져보고 그러는 아버지들이 있지요. 좀 짓궂지. 그 다음에 또 남자친구가 그러기도 하고 뭐 또 남자들은 또 책가방 어머니가 안에 뭐 들어나 그 가방 또 뒤져보잖아요.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야단 맞고 그러지 말고 꼭 그렇게 보고 싶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엑스레이 찍어드리겠습니다. 이거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오늘 같이 온 아이들의 그 상상력을 같이 있으면서 보셨지요. 아주 독특한 이야기도 하고 어른들이 생각 못하는 범위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이 아이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부해가지고 미래를 우리 빛내주는 그런 과학자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